지금부터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합니다. 뒤돌아서 정면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정면에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이며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주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우리 국민들을 우선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며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다문화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처럼 기자회견 오신 분들은 오세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여기 있어요. 피켓. 네, 이쪽으로 좀 더 당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란 이름으로 많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바로 여기에는 유엔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각 나라의 자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해주라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일한 대우를 해주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각 나라 주권을 무너뜨리는 글로벌리스트의 그렇죠. PC 정책에 의한 잘못된 세계화 정책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4대 의무를 비롯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비롯해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많은 국민들이 땀 흘려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무조건 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정, 그리고 투표권,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국적 취득하는 혜택, 그리고 난민 심사가 부결된 사람들을 강제 추방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법적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도록 만드는데 여기에 뒷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압력을 놓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까지도 자꾸만 유엔의 기준을 갖고 헌법 합치냐 불합치냐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강력 사건으로 살해까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참담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인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 국민들을 짱게 몰라라. 피해를 입었는데 외국인들이 범죄하고 분명히 범인으로 확정이 됐는데 왜 그냥 풀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이고 그래놓고 미국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아주 개때려 친중 4대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비롯한 무슬림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죄 행위를 미국인이 수사조차 하지도 않고 뭐좀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재판에 넘겨도 그냥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인 무슬림 내국노들이 안 해요. 진짜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를 안타까워하며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이시며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 공동대표이신 류병균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그냥 신고만 하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어떤 그 심사나 어떤 기하 절차도 없이 그냥 국적을 퍼주겠다는 게 그 한 가지고요. 첫째. 두 번째는 그 병력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그런 국적 이탈 신청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우리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그것을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우리 헌법적 국적법적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적이라는 것은 기하라는 것은 그 개인이 자신의 그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해서 본인이 원해서 국적을 기하를 신청하고 그 우리 국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그 문화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충성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기하를 허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런 그런 제재로 심사 절차도 없이 국적을 겁니까? 만약에 그 외국인 우리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보육, 교육, 각종 어려움 혜택 다 받고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국가에 이제 자기가 봉사할 그런 나이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원래 자기 국적을 선택해서 가버리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국적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펴주면은 그 외국인의 그 미성년 자녀가 감옥에서 성년이 되었어도 우리 국적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국가의 그 권리와 의무를 다 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상식에 안 맞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호구야 호구. 생각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병력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저 38세까지 병력 38세가 되면 이제 병력 의무가 해제되는데 18세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어 가지고 징집 대상이 되는 그 연령이 되면은 그 3개월 내로 국적을 한국 국적을 버릴 건지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건지 그걸 선택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3개월이 지나면은 병력 의무가 해제되는 38세까지는 국적을 이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게 무슨 인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상 다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헌법 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이걸 뭐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3개월의 그 시한이 너무 좀 촉박하면은 뭐 그거를 조금 더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예외적으로 그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국적 이탈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게 이제 국적 병력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제 헌법 불합치의 이유를 보면은 그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법이나 병력법에 대해서 잘 모를 테니까 그런 이제 그거는 일률적으로 그걸 이유로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인권 침해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럼 자국민 인권은 누가 우리가 책임져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법을 위반해서 완전히 개새끼. 재판을 재판을 받을 때 판사 앞에서 제가 그 법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 하면 판사가 그걸 봐줍니까? 그 법을 몰랐다는 거는 그거는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상식적인 건데 맞습니다. 왜 외국 그 선천적인 이른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그 면책 사유를 인정해 줘 가지고 이걸 병력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그런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이제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적을 말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퍼주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국가의 동질성 또는 국가의 계속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나라 헌법에도 다 있는 건데 뭐 표현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냥 국민이 아니고 본문에는 이제 헌법 본문에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헌법 전문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민인데 그냥 국민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계속성이라든지 국가의 동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3조에도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우리의 통치력이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가? 이게 좀 모순된 게 아니나 이렇게 지적하는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그런 한반도 전체를 영토라는 그 국가와 동일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국가다. 이런 취지의 조항이 바로 헌법 3조입니다. 그리고 헌법 66조에 보면은 제2항에 그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 국가의 계속성을 보호할 수호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적을 아무한테나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그거를 외국인으로 계속 채워가면은 나중에 우리 원래 대한민국 사람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대부분 이제 외국인으로 채워지면 그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국가의 계속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애국가를 우리가 짬뽕 제청을 했습니다만 무궁화 삼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외국인에 의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 사람으로서 길이 보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헌법 전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가의 궁극 그 가치와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헌법이 그 전문과 본문의 각 조항을 보면은 그 국가의 그 정체성과 정통성, 계속성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단일 배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게 무슨 멋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지켜야죠.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66조 2항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대통령이 아니고 간첩인가 봐요. 청와대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안 좋지.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여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력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이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이런 규정은 우리 그 주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인권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보면은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조 2항을 보면은 채약국이 그 국가의 그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차별하는 것은 이 협약에서 말하는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종차별 철폐협약의 모든 그 조항은 그 채약국의 국적, 그 다음에 뭐 기하 절차라든가 시민권 이런 것과 관련한 법 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의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 철폐협약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국적, 시민권, 기하 절차에 관한 그 법률에는 이런 뭐 인권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그 국가의 그 정체성과 주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인권 조항들이 거기에 그런 채약국의 법 조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러한 이런 법 개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건데요.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인적 구성을 결정하는 정책이고, 이것은 다문화 정책, 이민 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 규정도 아니고 헌법 조항도 아니고 그냥 일개 법무부의 법 규정으로서 이게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이게 그냥 초법적으로 지금까지 이 다문화 정책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이제 폐지를 하든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여론이 이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잘못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폐지하는 이런 여론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멈추겠습니다. 네, 유병규 대표님께서 좀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기자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다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권과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이번에 국적법 문제 같은 거 당연히 그 병역법과 연결되고 있는 거는 자국의 상황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저도 UPR, UN 정례 인권 보고 거기 회의도 참여해 보고 그랬지만, 각 나라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 노동 규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 국가가 다 따라갈 필요가 없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맞춰서 아닌 거는 수용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난민의 문제라든가 동성애 젠더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문화 문제,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유엔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 다 따라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 기자회견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유병규 대표님께서 발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이러한 일방적인 유엔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따라서, 심지어 헌법재판관들까지도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끝날 때 3번 오른손 주먹 불끈 쥐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며 망국으로 이끄는 국적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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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손 잠깐요. 오른손을 딱 이렇게 앞으로 3번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으시니까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며 망국의 길로 이끄는 국적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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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한 여론과 청와대 청원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배로 급증한 40만 명에 달한 불법 체류자 문제 시급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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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실패한 유럽의 전철을 밟아서 외국인을 유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망국 정책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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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2번째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이시며 난민대책행동 대표이신 이형호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와! 이영호!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언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성명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외국인인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것은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 즉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사람이면 모든 사람, 결국은 외국인에게 특혜와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안을,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법안을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저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꿨을 뿐인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실생활은 완전히 차별적. 뿌리부터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유치원생들도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 무상교육 시켜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무상교육이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면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은 애초 시작부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없고, 국민들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을 더 늘리고 그런 저출산을 해결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저 처음 시작부터 외국인들로 이 나라를 채우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법무부가 이번 개정안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기시험과 면접과 그리고 신원조회와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국적 취득하는 데 더 쉽게끔 법안을 이미 옛날부터 과거로부터 바꾸고 있었고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국적 취득하는 것이 점점 더 외국인 입장에서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적법 법안은 이제는 허가도 아니고 그냥 신청만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6살이 됐건 7살이 됐건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 부모에 의해서 그냥 신청만 하면 국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적을. 미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기조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국적, 이제는 국적, 그 나라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그냥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용해 먹는,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한국에 와서는 한국 국적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편익을 다 받고, 또 자기 미국이든 중국이든 거기에 갔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한국적이 불필요하고 안 좋으면 버리고, 또 국적은 또 다국적이라서 여러 복수국적이라고 해서 여러 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누구 하나 그 나라에서 헌신하면서 손해보면서 책임지면서 이런 마음은 없고, 그저 누구나 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온통 다 뜯어먹으려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망하죠. 노조도 그 회사를 생각해서 같이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저 모든 것이 다 내가 뜯어먹을 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포기하는 겁니까? 왜 버리시는 겁니까? 일부러 버려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버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고요? 네,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간첩이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합니다. 지금 부모들 자식에게 겨우 한 명밖에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여건이 된다면 둘째, 셋째 이렇게 낳고 싶은데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서 그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 맞습니다.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결혼하기 싫어합니까?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지나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단란한 가정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좋은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돈이 없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길이 없는 없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합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 노력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조선족이 비자 문제 때문에 농촌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선족이 하는 얘기가, 막노동 방에 가서 일해도 하루에 17만 원 이상 버는데 누가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느냐. 농촌에서 일하는데 하루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노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택배라든지 갑자기 지금 택배와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 알바,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분들은 또 차를 몰고 새벽에 얼마라도 벌어보겠다고 새벽 배송이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때로는 위험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택배 일이라든지 또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배달 알바라든지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든 힘들든 우리 국민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힘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지금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을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조례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을,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법안을 사람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미쳤네. 사람으로 바꿨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법안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우리 국민들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든 합법이든 그 어떤 외국인이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안들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이 많지만 지방에는 점점 외국인이 날로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아지니까 자치구가 만들어져서 패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우리나라 출입국을 관리할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게,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정말 안전한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법안에 나왔던 것처럼 수혜자가 마른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마른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중국인이지. 중국인이 95%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이하 그 내용들은 이후에 또 발언해 주실 분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좀 불편하다, 귀찮다, 지금 현재 이 법안의 청원도 아직도 17만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면, 무관심하시면 그 결과는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이영호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난민대책행동 이영호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오셨으니까 우리 구호하는 거 한번 찍으실래요? 구호 한번 할게요. 예,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오른쪽 주먹을 3번으로 하겠습니다.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줘서 대한민국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은 망국적 발상이다. 친중 4대주의 매국 정책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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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시행한 2-2 비자 받은 외국인 회화 강사에 대한 마약 에이즈 의무 검사 면제 조치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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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기자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리 내용이 좋으니까 취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 이영호 대표님께서 중요한 발언, 사람으로 바꾸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을 보니까 뭐뭐 하는 자를 다 사람으로 바꿨어요. 예, 물론 놈자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뭐 하는 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그런데 왜 굳이 바꿀 게 없으니까 앞부분 조금 바꾸고 뒤는 다 보니까 사람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어서 발언할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상임 공동대표이시며 진실 역사 교육연구회 대표이신 홍영태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기 목소리 보니까 예, 빨갱이 목소리. 오늘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자회견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적법으로 청와대 청원이 지금 17만을 넘어서 조만간 2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것이 부당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러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청와대는 이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하루빨리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국적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겠는데요. 이 국적법은 사실은 유럽과 그리고 유엔에 의해서 지금 난민이라든가 그리고 다문화주의라든가 그리고 국가 소위 말해서 장벽을 없애는 국가의 장벽을 없애는 소위 말해서 세계 정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리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국적법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국적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이 국적법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적법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그 외국인 아이들이죠.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벽을 국경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아무 나라 사람들이든 다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국토를 다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쳤다 미쳤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쓰레기들. 이러한 얘기는 우리나라가 마치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 안보의 걱정도 없고 그리고 경제의 걱정도 없고 마치 이곳이 그냥 천국인 양 외국인들을 다 들여보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주 너무 순진한 얘기입니다. 세금이라도 내든가. 이게 세금도 얼마나 순진한 꼬리만큼 얘기인지 내면서.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해줘야 돼? 지금 우리나라보다 먼저 난민을 받아들이고 소위 말해서 다문화주의로 얘기하고 있는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얘기, 은밀하게 진행되는 이슬람주의로 인한 내전을 경고하는 장군들, 그래가지고 그 게이트스턴 연구소에서 지금 앙케이트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프랑스가 얼마나 지금 그 다문화주의와 글로벌리즘과 그리고 국경 장벽 없애기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정책을 시행했더니 프랑스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명의 예비학 장성들과 100여 명의 고위 장교들에게 앙케이트를 지금 조사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86%가 특정 도시와 지역에서 프랑스 공화국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데 진술에 동의했다. 지금 프랑스 법률이 어느 도시에 가면은 법률이 이행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와, 이 주민자치 저기랑 거기에는 왜 그럽니까? 똑같은데? 외국인들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에서 폭력이 날마다 증가한다는데 동의했다. 프랑스에서 날마다 폭력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또 74%가 프랑스에서
공동체 간의 증오를 악화시키는 일종의 반인종주의가 존재하는 데 동의했다. 여러분, 프랑스가 지금 외국인들과 사이좋게 오손도손 다문화주의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각 공동체마다 맨날 증오가 악화되고 있어요. 아까도요. 진짜 썩어빠진 73%가 갖고 와. 프랑스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데 동의했대요. 왜 프랑스가 붕괴합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과 그리고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프랑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62% 중국에는 경찰과 공산주의자잖아요. 헌병대에게 노란 조끼 시위대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가에서 정부가 공산주의자들 받아들이면서 사법 당국에 어떻게 안 대한 싸우길 바라냐고. 신뢰를 잃었다는 데 동의했다. 경찰과 헌병대가 공권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위대에 개입해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자, 45%는 프랑스가 내전의 위기에 처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내전의 위기에 처합니까? 외국인들과 다문화주의로 인해서 이슬람, 소위 말해서 급진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소위 말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법과 질서가 안 지키고, 그래서 프랑스의 문화가 무너지며 프랑스의 질서가 무너지며 그 다음에 공동체 간의 증오가 극심하며, 그리고 실업과 그리고 모든 질병을 같이 떠안기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마구 펑펑 써가는 그런 지금 국가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전이 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주의로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국적법, 자국민 피를 말리고 있죠. 그 국적법의 제일 수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중국인이요. 중국의 아이들이에요. 그 중국의 아이들이 94.8%가 혜택을 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 다 노리고 제가 얼마나 묻겠습니다. 더 노리려고 저지랄이야.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들이 한국을 응원할까요? 중국을 응원할까요? 중국이요. 중국. 당연히 중국 응원합니다. 조선족도 처음에 국적을 취득해서 좋아했는데 조선족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할 때 누구를 응원합니까? 그랬더니 중국을 응원한대요. 중국이 자기 조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적을 줘가지고 무슨 이득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익에 무슨 이득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를 차이나타운 그리고 중국인들로 채워가지고 우리나라가 피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호구. 나가면은 호구나라. 결국에는 호구 쌍호. 중국이 되는 겁니다. 조선성.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중국. 조선성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희연 교육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친중. 당신들은 짱깨돈 받아먹은 새끼.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일본 일제 때 나라를 팔아넘긴 고종, 이완용 그런 역사의 매국노처럼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을 것입니까? 안 됩니다.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들이 될 것입니까? 매국노야 씨. 분명히 말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짓입니다. 매국노의 짓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종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고 더 심해요.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이 왕가에서 천황 다음으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넘기고 이 조선 떵떵거리고 살겠네. 왕처럼 조선 고종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할 겁니까? 절대 국민이 가만 안 이완영이도 둔다. 너무나 호화롭게 매간매직하면서 일본의 자기까지 받아가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완영이 가진 땅이 어마어마했대요. 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자기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이 나라를 외국인들로 채우려고 국적법까지 만들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무리하게 지금 추측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국적법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중국화되든가 이슬람화되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누구와 마음대로 자기의 나라를 팔아먹는 거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국적법의 청원이 개정안의 청원이 20만이 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쟤네가 막고 있어요. 국적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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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프랑스의 사례가 굉장히 우리가 파편적으로 뉴스만 보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프랑스 국민들이 대단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차별적인 외국인 포용 정책, 난민 정책 때문입니다. 이건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저 북유럽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언론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감성팔이 그래서 우리 감성팔이. 국민들은 당연히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는 식으로 거기에 소리야. 편승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안 돼. 마치 후진국인 것처럼 싫어하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각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이시면서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 공동대표이신 신만석 정치학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잠깐 순서를 위치를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우산 좀 주세요. 우산.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와서 우산 써야 되겠어.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네요, 갑자기. 진짜 이 중요한 것은 국적법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여러분들 앞서서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거기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속인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부모님도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여기서 태어나서 대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자동 국적이 부여됩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속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속지주의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맞으면은 외국인이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국적을 갖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속지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속인주의 국가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속지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지금 대변혁, 국적을 갖다가 지금 국적의 형태를 바꾸는
국민의 국적의 형태를 바꾸는 대변혁의 사건을 소리 소문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이 사실 압니까? 몰라요. 모르겠. 전혀 국민의 동의도 없이, 토론 한 번 없이 헌법위반입니다. 이것을 스리슬쩍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헌법위반입니다.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반역이에요, 반역. 여적죄. 전쟁 다음가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부가 그 다음에 몇몇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스리슬쩍 국민들 모르게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절대 반대. 자, 여러분, 절대로 안 돼. 국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하면요, 지금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국적 취득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중국인. 지금 짱깨. 비율로 볼 때 중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국적을 땄다고 칩시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대한민국에서 차이나타운. 중국계 한국인으로 국적을 따가지고는 미쳤어. 공동체를 이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폭국.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이거 뉴스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국에는 어디 지금 저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뉴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검색을 하면은 어쩌다가 뜹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러시아에서 지금 도네츠크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러시아로 합병을 하겠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랬더니 러시아 정부가 뒤에서 자국민을 갖다 보호한다는 이유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있었어요. 엄청난 내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당시에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였던 차우샤스. 아니요. 자, 갑자기 지금 이름이 네, 티토가 죽고 나서 6개 연방이, 유고슬라비아 6개 연방이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그 쪼개지면서 엄청난 살상이 일어납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나요. 네? 그 6개 연방에서 유고내전. 그것이 유고내전인데 10년이 갔습니다. 10년을 끌었는데 거의 100만 이상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고 연방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같은 경우에 거긴 무슬림들이 많아요. 근데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거기서 유고 연방 시절에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그 영토 내에 세르비아계가 한 30%가 돼요. 이런 인구 비율이 각 연방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5, 60년 정도 살았던 사람들이,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각각 해체가 되는데, 연방이 해체가 되는데 그 세르비아계 사람들 보고 이제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사람들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이제 우리 독립했으니까 다 나가라. 그런데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나갑니까? 야, 나 여기서 5, 60년 정도 터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어딜 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예? 자기네들 그 생존권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스니아와 그다음에 주변의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세르비아 정부가 자국민, 자민족 보호를 위해서 또 개입을 합니다. 전쟁. 이렇게 해서 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이런 그 무력 충돌이 10년을 갔습니다. 100만 이상의 사상자가 살상이 일어났어요.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요. 이런 꼴을 보고 싶습니까? 한국에서? 아니요. 중국과 전쟁. 한국 정부와 소위 조금 뭐 지식물 먹었다는 사람들 그냥 겉멋들어 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이런 순진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정신들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습니다. 예? 중국이 대한민국 간판 걸었다고 그냥 대한민국 지켜집니까? 안 됩니다. 대한민국 그냥 간판 걸으면 저 세계에서 다 그냥 저 지켜줘요 자동적으로? 아닙니다. 저 중국인한테 먹혀요. 중국한테.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나라는 국가는 엄연히 지금 세계는 글로벌 떠들고 있지만은 국민 국가 체제입니다. 맞습니다. 사람 국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람 국가 아니라 국민 국가 체제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과 사람의 차이를 법률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국경이 있습니다. 네, 국경. 국민국가 체제예요. 따라서 이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것은 국경. 우리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이 나라를. 국민이 지켜야 우리가 합니다.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지키는 겁니다. 간판 그냥 달고 있다고 해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짝짝짝짝짝짝. 네, 아주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도 말씀하시고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가 사실은 저렇게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다른 명분으로 나라를 무력 침공할 수 있는 빌미도 주었다. 얘기를 굉장히 예로 위험한 거 들었으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일어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나라랑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중국인들 해주시면 참 좋을 국적, 텐데. 한국 국적, 이중 국적 갖고 저 있던 같은 사람들이 나이 때는 우리 아까 못 얘기했던 살겠다. 사건에 대해서 막 잘 폭동 일어날 때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이해해보려고 막 생각을 그들을 하는데 진압하면 잘 어떡할까요? 모르겠어요. 중국이 개입합니다. 네. 우리 이제 국민을 왜 중국인과 침입하냐? 그래서 중국과 외세를 한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 비교해서 이거 한번 굉장히 얘기해 소름 돋는 주셨으면 이야기 좋았을 아니겠습니까? 네. 무식하니까 용감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심하서 박사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박원순과 같은 자들이, 최문순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위험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짧게 뒤늦게 오셨지만 올바른 인권 세우기 대표이신 상임 고문이신 허 스테반 상임 고문께서 잠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잘 하셨기 때문에 딱 3분 동안만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권에 좌우 편차를 두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4년 전, 3년 전 할랄 반대 이슬람 테러 저지 국민대회에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때 결국은 각 지방에서 해체시키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 서울 청사 앞에서 약 8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했던 허수애반입니다. 여기 구면이 있는 사람들 경찰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을 때 바로 아까 적시했던 대로 프랑스와 동남아시아에서 그때 빵빵 터졌습니다.
테러 사건을 다 기억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경찰 여러분, 제 인적지간도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교사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 테러범들과 앞장서서 제거를 시켜야 될 때 가장 위험한 분들이 누구십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군인. 바로 여러분들 경찰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전투력을 앞세우는 군 부대이겠죠. 제 자식은 35세, 30세 두 자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도 못하고 직수사기 힘든 이 판국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럴지언데 저 이슬람 테러 모두가 아니겠지만 테러 집단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지금 프랑스의 몰렌베르그라는 곳을 아십니까? 이르자면 우리나라의 저 먼 경기도 좁은 이름 없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테러 분자들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나중에 5년도 안 돼서 거기 있는 모든 지방 지역민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테러를 양성시키는, 전 세계에 양성시켜서 프랑스와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폭파시켰던 그런 지입니다. 지금 대림이 그러고 아까도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 프랑스 쫓겨났어요. 국민들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70여 프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정권에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다시 이 정권 들어서 다른 그들과 함께 중국인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무차별적으로 국적자 양산을 시키려고 하는 법을, 그것도 헌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NLP처럼 자기들 규례, 조례, 명령, 법에 하위 그러한 법에 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개, 돼지처럼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딱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동물을 사랑하지만 동물이 먼저다라 그러면 미친놈이라 하겠죠. 예. 사람이 먼저 맞습니다. 그런데 전 인류적인 보편적인 사람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혈세를 내고 국방의 의무나 기타 등등의 5대 의무를 지는 국민이 먼저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 사람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 앞에 혹시 가로 열고 외국인, 중국인, 테러분자, 기타 난민 이렇게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라면 당장 처리하여 주십시오. 처리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먼저이고 대한민국 군인이 먼저이고 대한민국 어린이가 먼저이고 대한민국 젊은이가 먼저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리다고 저한테 반문해 주시고 항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대단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선진국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에 요즘에 빠지게 개발도 만들어요. 못해요. 우리 국민의 인권은 오히려 내가 역차별을 사람이 당하도록 사람보다 만들어요. 먼저야. 이것이 고양이가 사람보다 가짜 먼저. 인권파리들의 논리입니다. 이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을 국민은 갖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사람이 먼저고, 사무국장이신 그다음에 동물이 먼저고, 그다음에 박혜림 국민이 사무국장님께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중국 국적 영주권자 자녀 특혜에 위한 국적법 개정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4월 26일 법무부가 잘 안 보여요.
입법에 관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탄한다. 개정 이유를 보면 영주 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취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락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시작된 청와대 청원 동의자가 5월 21일 3시 18분 현재 17만 9,411명이며 마감일까지 답변 기준 20만 명을 도달할 것으로 본다. 이는 국민들이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큰 반감을 갖고 있고 문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특혜는 도를 넘는다. 그들은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역사 왜곡, 동북 공정을 일삼고 대한민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공자학원까지 무차별 확장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럼에도 시진핑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양 이재기는커녕 굽신거리기까지 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속국처럼 잡잡아 보며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는 결국 우리에게 곳곳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하듯 정치인과 관료들이 알아서 중국 앞에 설설기는 비굴한 모습까지 드러낸다. 법무부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6세 이하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기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을 무력화시키고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 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 인재 및 생산 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외국인의 국적 취득 간소화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적 자원 확보가 연결되는가? 이러한 편법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직무유기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들 외국인을 유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건 실패한 유럽의 전철을 밟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외국인의 약 95%가 중국인이고 이중국적까지 허용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단 말인지 허탈할 뿐이다. 중국인들에게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줘서 대한민국의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매국 정책에 불과하다. 법무부의 이후 언론과 일반 국민들 여론이 폭발했고 청와대 청원에도 2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서명하였다. 국민들이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에 분통을 터뜨린 이유는 국적법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20여년간 여성가족부의 망국적 다문화 확산 정책 및 고용노동부의 무차별 외국인 고용 정책으로 인해 고용약자가 된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주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해당 국가에 3년 살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선거권을 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법무부가 가장 앞장서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민을 없애보려고 혈안이 된 것이 유감스럽다. 법무부가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E2 비자 받은 외국인 회화 강사에 대한 마약, 에이즈 의무 검사 중
에이즈 검사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의 압력을 받아 일방적으로 면제시켜버렸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침해에 대해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지금껏 문제 제기가 없어 유감이며 적각 원상복구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법 체류자도 약 20만 명에서 39만 명 이상으로 느는 전혀 불법 체류자를 줄이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방향들은 더욱 외국인들의 인구를 늘리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무서울 정도로 유럽의 망국적 외국인 정책과 흡사하다. 유럽은 지난 세월 동안 잘못된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만능주의,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남발한 대가를 현재 톡톡히 치르고 있다. 특히 서유럽, 북유럽 등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수많은 테러와 사건, 사고들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유럽의 잘못된 다문화 정책, 외국인의 손쉬운 국적 취득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자살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특혜 정책은 국민을 볼모로 한 매국노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국화되는 모습을 자시치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으로 전락시키며 망국의 길로 이끄는 국제법 개정안을 적각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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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과 청와대 청원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배로 급증해 40만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문제 시급히 해결하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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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외국인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실패한 유럽의 전철 밟아 외국인을 유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망국 정책 적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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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줘서 대한민국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은 망국적 발상이다. 친중 사대주의 매국 정책 적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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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법무부는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시행한 E2 비자 받은 외국인 해외 강사에 대한 마약 에이즈 의무 검사 면제 조치 적각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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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조희연 교육감, 박영성 서울시장 후보, 최문성 강원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등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중국화하려는 매국적 친중 노선으로 국민을 분노케 말고 국민 목소리에 기울여 국익을 수호하라. 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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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성가족부와 고동노동부, 법무부는 지난 20여년간 망국적 다문화 확산 정책과 무차별 외국인 고용 정책으로 인해 고용 약자가 된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허용 정책 적각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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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외국인 노동정책, 외국인 범죄 방임 정책으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홀대하고 중국인 및 외국인 특혜주는 역차별 정책 적각 시정하라.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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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1일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올바른 인권 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올바른 옳은가치 시민연합, 밝은빛 가득한 연구소, HIM,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 난민 대책 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 청년연대, GMW 연합,
자유경제 네트워크 국민을 위한 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 나라 세우기 국민운동 바른 인권 세우기 운동 동부 강남지부 제주도 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 페미니즘 대응연합 나라사랑 어머니 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 학부모 교육학부모회 미래대한행동 강화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 국민연대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 분난 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 사랑 학부모연합 바른교육 학부모연합 국민주권행동 세종지부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좀 길어졌지만 오늘 내용 하나하나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청와대에 우리 요청서를 제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명서와 공문을 담은 요청서를 청와대 관계자분께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진 먼저 찍고. 많이 기다리셨어. 광장쪽으로 들어간 후에 차량을 다시 신공항으로 조사기를 확실히 전달해 주시나요? 안 찍었어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꼭 자,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그리고 전달해 오늘 주세요.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꼭 끝나는 전달을 것이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이 국적법이 개정안이 강행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항의하고 마음입니다. 기자회견 꼭 내지 전달해 주십시오. 집회를 계획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전달 문재인 대통령과 인증 사진도 하나 박범계 찍어주시면 법무부 좋겠습니다. 장관은 이 국적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된 요소를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청와대 청원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국민들의 의견에 부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수고 많으시고 우리 경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든 집회를 하든 절대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기 계신 경찰 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국적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